네,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면각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면각이라는 도형을 알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반평면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반평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평면이 쭉 있을 때, 사실은 평면이라고 하는 게 그 경계가 없잖아요. 쭉 펼쳐지는 건데, 이런 반평면이 있을 때, 이런 직선으로 반평면을 뚝 잘라요. 그러고 나면, 여기 반평면. 네, 여기 반평면. 네,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평면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면각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면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이면각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반평면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색깔을 좀 붉은색으로 쓰는 게 낫겠죠? 네, 이제 먼저 뭘 설명할 거냐면 일단은 이면각이라고 하는 도형은 두 개의 반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반평면이고 그 다음에 얘도 반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반평면과 반평면이 이제 직선을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직선 L을 공유하게 되는데, 예, 이 직선 L을 공유하고,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이면각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우리가 이면각의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요 알파라고 하는 반평면과 베타라고 하는 반평면이 공유하는 이 L이라고 하는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우리는 이면각의 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 뭐냐면요. 이 베타랑 알파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이면각의 네, 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면각의 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먼저 이면각의 변에다가 점을 찍어요. 점을 하나 찍어서 그걸 이제 O라고 두죠. 그 다음에 O에서 이렇게 알파에다가 네, 여기 있는 O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알파에 있는 점인데 O를 지나면서 이 이면각의 변 있죠. 여기에 수직이게 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얘는 반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 위에다가 선을 그을 건데 선을 긋는 규칙은 여기 이제 이면각의 변에 있는 점 O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요 L 있죠. 이면각의 변 L에 수직이게 선을 또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고 또 아래에서 이렇게 또 수직이죠. 그랬을 때 요 각 있죠. 여러분 요 각. 요 각을 우리는 요 각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이 이면각의 크기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점 O를 여기다 찍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에다가 요 점 O를 지나고 L의 수직이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나오는 이 각 있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은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면각의 크기는 각 AOB인데 이 각 AOB는 여러분이 어떤 점을 O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점 O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해요. 그 각의 크기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면각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인데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1번. 일단은 요거. 이면각의 변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돼요. 이면각의 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이면각의 변 위에다가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 O를 지나면서 이면각의 변에 수직인 수선의 발을 하나 쭉 그리시고, 이게 이제 몇 번째냐면 세 번째로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점 O를 지나면서 이면각의 변인 L의 수직이게 또 선을 그려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로 할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이루는 각 있죠. 요걸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각이라고 하는 도형과 그 다음에 이면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을 이렇게 우리가 정할 건데요. 이면각의 변은 그냥 사실은 뭐예요?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교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 90일 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두 평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90도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서로 수직이다라고 쓰고 요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에서 BC가 이제 2고요. 그 다음에 AD가 루트 5일 때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앞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각뿔의 꼭지점에서 이 아랫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디에 떨어지게 되죠? 네, 맞아요. 여기 각 변에 중점을 이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떨어지게 돼요. 요 길이 이제 다 같을 때 밑면이 왜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순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좀 색깔 달리할게요. 이 자체가 지금 핑크빛이기 때문에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아랫면은 정해져 있고 옆면을 A, C, D로 할게요. 그랬을 때 이면각의 변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이면각의 변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가 뭐죠? 점을 정해야 돼요. 이면각의 변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중점을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점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바닥에다가
바닥에 있는 평면에 있는 점인데 M을 지나면서 지금 요 CD라고 하는 이 직선에 수직이게 그을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얘는 아랫면이 지금 정사각형, 밑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아까 요 점을 지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길이가 여전히 또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그어야 되잖아요. 위에 이제 어떻게 그을 거냐면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이제 M을 지나면서 이면각의 변에 수직이게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수직 맞죠? 두 개 확인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저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을 먼저 표시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기죠, 여기. 여기죠.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요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이네요. 저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네, 각은 일단 제가 각 A, M, H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길이를 좀 구해야겠네요. 여기 2니까 여기가 1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고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게 또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게 또 여기 또 보이십니까? 요게 여기 또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1이고 루트 5란 말이에요. 빗변이 루트 5잖아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2예요. 2 그죠? 되세요? 그러면 지금 요 A, M, H 코사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 M, H를 구하면 얘가 2분의 1인데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건 특수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 M, H는 60도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60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면각의 그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순서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 동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를 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구나 생각하시고요. 평면 이제 CHF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도를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교선을 먼저 찾아야겠죠. 네, 여기. 이제 1번이에요. 항상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점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중점에서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건데, 근데 이 HF라고 하는 직선의 그 선분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아래 밑면에 각 변의 중점을 이었을 때, 그죠? 이었을 때, 중점을 이었을 때 결국 요점인 거잖아요. 그쵸? 예, 요점. 요점을 이용해서 저는 할게요. 요점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중점이었으니까 M이라고 할까요?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네, 맞아요. 수선해발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정사각형에 현재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M이 여기 있는 거니까 수선해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그었고 수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인데, 두 번째 아마, M을 지나면서 직선 HF의 수직인 선은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아마 C에 닿을 거예요. 그쵸? 이 직선인데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냐, 그죠? 예, 이렇게 수직인 거. 그럼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삼각형이 보이세요? 저는 이 삼각형이 보이네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그랬을 때 지금 그 각의 크기 세타라고 하는 아이가 얘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길이를 구할 때도, 2a라고 두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전 2a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2a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 바닥을 좀 보세요. 바닥. 바닥. 여러분 여기가 그러면 이게 반쪽 전체가 2a니까 이 반쪽이 a란 말이에요. 여기도 a죠. 여기도 a. 사각형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A, 여기 A. 근데 지금 G요. MG. 이게 뭐가 되겠어요? A니까 루트 2A 되는 거 되죠. 그쵸?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요 빗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가 될까요? 루트 4A의 제곱 더하기 루트 2A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 이렇게 되시죠? 그럼 루트 6에 A 이렇게 되죠. 그죠? 루트 6A. 그러면 다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네. 코사인 각 CMG는 세타라고 했으니까 뭐 코사인 세타라고 써도 돼요. 사실은. 얘는 루트 6분의 A 그 다음에 루트 2의 A 이렇게 날리고 정리하면 루트 3분의 1이죠? 유리화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증명이거든요. 증명은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증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와 수직임을 증명하세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때 주어진 것이랑 뭐 구성했던 거 그때 기억나시죠? 주어진 것과 보이는 걸로 해야 되는 거 그쵸? 그림을 먼저 보시면 평면 알파에 수직인 직선 L이 있고 그 L을 포함하는 베타가 있을 때 이 베타가 알파랑 수직이다. 눈으로 보면 자명한데 일단은 주어진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진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평면 알파에 수직인 직선 L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L은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뭐가 되죠, 여러분? 수직이라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정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이 베타의 포함. 그 전에 증명에서 그 평면 베타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위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위라고 했던 거는 그 평면 바로 위였어가지고 포함된다를 의미했던 건데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보이기인데 뭘 보일 거냐면 알파랑 베타가 수직인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라는 걸 보일 거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보일 거냐면 두 개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요 크기가 90도다라는 걸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수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증명은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순서대로 이제 증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교선이 이면각의 변이 될 거니까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네요,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1번요. M이라고 해요. M. 네, 이제 먼저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증명 이제 시작할게요. 증명.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두 평면의 교선을 M이라 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할 일이었는데 얘는 이미 사실은 나와 있었어요. 수직이라고 나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얘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n이 뭐냐면 이 L과 알파의 교점이라 써야겠다. 그죠? 네. 먼저 하나 쓸게요. L과 알파의 교점을 O라 두고요. M과 수직이고 점 O를 지나며 알파에 포함된 직선을 n이라 두자라고 해서 제가 n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알파에 지금 직선 n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주어진 것의 첫 번째 것에 보시면 평면 알파에 L이 수직이라고 했거든요. 평면 알파에 직선 L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알파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L은 수직이니까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요거이므로 L과 N은 수직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 이면각의 변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술하면 돼요. 그래서 직선 M의 수직인 두 직선 L 하고 N 맞죠? N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 결론이 이렇게 낼 수 있죠? 따라서 걔가 이제 90도였잖아요. 그쵸? 90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도 90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증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은 무슨 증명이냐?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 베타 위의 점 A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할 때 AO는 평면 알파의 수직임을 증명하세요. 얘는 그 선분이 평면 알파의 수직인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진 것. 첫 번째.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두 개의 면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되게 정확히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죠? 그쵸? 이렇게. 지금 이제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면각의 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아래서 수선의 발,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했을 때 요 각이 항상 뭐예요? 90인 거죠. 그런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이면각의 변에다가 점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것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항상 90도인 거죠. 그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 위의 점 A에서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O라는 거. 이게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보일 건 뭐냐? 뭘 증명해야 되냐? 근데 선분 AO와 알파가 이제 수직인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인 걸 보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선이 평면과 수직인 걸 보려면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걸 죄다 갖고 왔을 때 갖고 온 직선과 수직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파 위에 두 직선 갖고 와가지고 두 직선과 수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설정을 좀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증명. 네, 보시면 먼저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일단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요 L이라고 둘게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을 L이다 두자. 이미 이제 주어진 것의 두 번째에 의하면 AO와 L은 이미 수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이면각의 크기로 해야 되니까 점 O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B라고 둘 거예요. 그쵸? 그래서 L과 수직이고 점 O를 지나며 베타 위에 직선 BO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BO도 L과 이제 수직인 거잖아요. 그쵸? 이때 우리가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까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점 O를 어디서 잡든지 간에 항상 이게 90도인 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므로 뭐가 성립하냐면 AO와 BO가 수직이 돼요. 그쵸? 그럼 보세요. AO라고 하는 직선은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인 L과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알파 위에 있는 BO와도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AO는 네, 알파와 수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과 BO가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증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뭘 할 거냐면, 네, 생각 키우기가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 127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영진이가 이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했어요. 되게 중요한데. 풀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얘가 지금 한 걸 좀 보시면 일단은 먼저 알파와 베타의 교선을 잡은 건 잘했다. 그죠? 교선 L.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했어야 되는 일 아주 잘했고, 두 번째는 위에 점 잡았다. 그죠? 이것도 잘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면 삼각형 AO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알파, 베타 위에 각각 A랑 B의 점을 잡았어요.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 AOB의 크기와 같다? 아주 틀렸죠.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그 다음 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네, 이 교선 L과 수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 O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수직.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게 해서 요 각의 크기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교선을 이제 이면각의 변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L 위에 그 교선 위에다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 이면각의 교선의 수직이면서 그 점을 지나는 각각의 수직이게 그어서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각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상하게 한 거죠. 그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